8월 2일 금요일 가장 빠른 마음방송의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장도 별로 안 봤습니다. 저는 오후에 사실은 제가 오전에 이 자료 정리하고 이래저래 물어보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제 미국 장이 나스닥 지수 띄워놨는데 올랐던 만큼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7월달 장이 좀 정리가 되고 경기 어닝 안정이 잡혀간다, 파월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FOMC 파월 의장의 경기 자신감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대로 뺀 게 무슨 이유죠 이게?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느냐 이 말씀을 오늘 되게 중요하게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시세가 떨어졌지만 이 조정기에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전 투자 측면에서 얘기를 중요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중심을 또 잡겠습니다. 오늘은 좀 굵게 말씀드릴 거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왔다 갔다 너무 심해요. 이럴 때는 막 보고 있으면 저도 답답하지. 근데 매매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포트 잘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기준을 잡고 좀 관망하세요. 추세가 보일 때 움직이는 겁니다. 결론을 봐주세요. 어제 나왔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미국의 3대 리스크 중에 가장 크게 얘기했던 미국 경기가 경착륙된다, 하드랜딩, 리세션 된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생겼어요. 야, 정말 미국이 리세션 되느냐? 갑자기 꺾이느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 아신 분 계시겠지만 파월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이번에도 파월이 어제 엄청나게 또 자신감을 표현하고 세계 대통령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어떻게든 조정받을 때 면밀하게 경기다 어닝이다 다 보면서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뭐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변동이 너무 심하고 그것도 시장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 사실 미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제가 4가지 이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코스닥은 말할 거 없습니다. 약한 건 더 약한 거고, 코스피도 잘 지키다가 오늘 기술적으로도 떨어지고 미국의 나스닥과 AI 반도체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반도체도 많이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지수와 이 종목들을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동안 잘 받치고 추세를 봤던 바이오들도 시장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종목별로 다 같이 볼게요. 오늘 우리 채널은 구독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야, 도대체 어제 그렇게 좋다 하고 올라간다 하더니 뭐가 도대체 하루 만에 바뀌었냐? 어제 밤 9시 30분이었어요. 지표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금리와 지표와 정시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1년에 파월이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저는 나름 그 이후에 파월이 물가든지 경기든지 잘 잡고 연준 의장을 되게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로 걱정했던 거죠. 근데 이제 2021년에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물가 올라가니까 파월이 그랬어요. 지금 물가 인상률은 일시적입니다. 트랜지토리 인플레이션. 그게 실수였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물가를 안 잡고 금리 인상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2022년에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미국 경기가 당신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어. 금리 인상을 왜 지금 안 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한번 토라졌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어쨌든 미국 경기나 이 시장은 가장 큰 자본시장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물론 그게 개인 영향이든 뭐든 간에 시장이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으니까 파월이 감안하란 얘기죠. 뭐 그런 면을 좀 봐야 될 게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 투심이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오늘 살았다 죽었다 할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작은 덩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면도 좀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전 세계 그 가장 큰 나라고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자,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탄력이 높은 뒤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해요. 고용지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 같은데 2008년 서프라임 때, 2015년, 18년, 20년 지금도 연준 의장에만 있는 고용 안정에 대한 롤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고용지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저도 한 4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실업률, 3월 말씀드렸었는데 꺾이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 꺾여야 되느냐,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정도와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어제 나왔던 지표도 보겠지만 그 사이에서 또 미국의 소비를 볼 수 있고,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특수한 한 해잖아요.
근데 정시가 확 꺾인다. 현 정부는 재집권 못합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준의 가장 큰 대장 섹터가 AI 반도체죠. 이게 기준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는 잘 안 봤어요. 오늘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얘들이 잡혀야 돼요. 예, 정시와 이쪽 그 대장 섹터가. 그런 면에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닝 시즌도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이 있을 때는 실수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추이를 좀 보는 겁니다. 현금 비중 있다 하면 우리 좀 판 것도 있고 하니까 쉽게 서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미국 정부와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큰 거잖아요. 시장에 대한 문제고, 제가 연말 돼서 본다 그랬던 게 지금부터 떨어진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추세를 바로 이렇게 꽂고 싶진 않아요. 같이 보시죠. 자, 저도 말씀을 몇 달 전부터 드렸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파월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용은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확 꺾이는 뭔가 모르는 게 있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업률의 지표가 그 실업률 그랬잖아요. 고용지표 중에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샵률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는 2020년 코로나 때입니다. 이럴 때는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근데 2008년에 서프라임 때라든지 닷컴 뽑을 때 보시면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1년 2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4.1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오늘 발표가 또 됩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될 확률도 별로 없고 급하게 경착륙이 된다는 확률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투신 문제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요. 어제 나왔던 거는 ISM 제조업 지수였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 섹터의 대표들한테 경기에 대한 얘기를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섹터 빼고는 다 경기 안 좋게 컨센을 하에게 나온 거죠. 또 같이 나왔던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예상보다 실업률 수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야. 고용이 더 안 좋은갑다.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경기를 따지는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확 떨어집니다. 4.69는 아니에요. 4.9예요. 제가 그랬죠. 이게 4%대 초반 중반 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4%를 깨고 3자를 나옵니다. 야, 갑자기 3자다니까 또 겁을 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경제지표는 그때그때 달라요. 올해 초에 1월 2월 달에는 3.8까지도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금리 떨어지니까 정시 좋아 하면서 올랐잖아요. 근데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건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정시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경제지표는 그 면면이 보는 면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떨어지고 주식 팔아서 채권 사자,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수급이 어제 생겼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예요.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올랐던 게 하루 만에 다 빠졌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고용지표가 정말 계속 꺾이고 확 떨어지느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오전부터 해서 이코노미스트 자료들이나 이래저래 알아보고 정리한 자료들인데, 자, 이 근래 들어서 기업들이 해고라고 구인하는 건 살짝 정체 중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 상태고, 제가 올해 상반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정부의 고용을 늘리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국경도 폐쇄하면서 그 어떤 이민자들의 고용 공급도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용 지표를 컨트롤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라 보는 게 정론이에요. 어제가 막 이렇게 나왔다 했다 해서 갑자기 확확 빠지는 거는 좀 심리나 투심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이제 시장 그 단기적인 그 흐름이니까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그 샵룰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샵룰은 다시 말씀드렸던 4%대 초반에서 지금 봤을 때 기준을 따지면 4.25 정도 나올 거예요. 갑자기 그 정도 가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지수인데 잘 맞았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게 나올 게 4.1이거든요. 6월 달에 4.1%가 실업률이 나왔고 오늘도 컨센은 4.1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어제처럼 그렇게 확 움직일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딱 까봤는데 4.23이 나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 변동성의 부분을 던져놔주고, 오늘 넌팜 페일로그로 해서 비농업줄 이제 취업자 수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또 고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장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고용이 안 좋은 거냐, 미국의 경기가 꺾이느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방금 말했던 확확 갔던 부분이, 지금 보는 사람들은 미국 고용이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살짝 왜곡된 것도 있다 봅니다. 지표로 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AI 하면서 AI들이 지금 미미하지만 고용을 조금씩 잡아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AI가 생산선이 더 향상될수록 그다음 어떻게 되죠? 고용은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이 주는 면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제가 미국이 전기 리세션이 되는 지표들을 몇 개 말씀드릴 때 다들 보시는 되게 유명한 10년물, 2년물 이런 건 장단기 금 역전 차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실을 보시면 아주 여유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게 이제 역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역전이 되고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한참 더 가야 돼요. 금리 인상을 이날은 한참 더 해야 됩니다. 아직은 역전이 정상화 되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내년 상반 이후에 조심하자는 게 정론입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을 보는 하일리 시스템도 가끔 보여드리는데 아주 그냥 안정적이죠. 밑에 잘 붙어 있습니다. 딴 거를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리세션으로 급박해 간다 이런 시그널은 별로 없어요. 고용지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급등락되는 수급 문제가 사실 있다는 게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닝을 계속 봤지 않습니까? AI 성장이 이상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도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입니다. 애플과 아마존과 인텔이 났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애플은 가장 크고 큰 비중이 있다 보니까 애플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별로 안 빠졌어요. 딴 거 다 떨어질 때 잘 받쳤던 거죠. 그 다음 OP 마진율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30%로 되게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아이폰이 중국에서 살짝 기스난 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 퍼 31배는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 해서 막 싸가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애플도 어제 괜찮게 잘 버텼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대신에 그렇죠. 지금 알파벳 나오고 메타 나오고 하면서 그때 좀 다른데 아마존이 컨센보다 살짝 안 나왔습니다. 근데 9% 떨어졌어요. 근데 아마존 AWS 아시죠? 이거 클라우드 하는 그 서비스 그 MS랑 경쟁 구도인데 얘들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어떻게 AI 통해서 OP 마진이 지금 36% 나옵니다. 36%로 나오고 연으로 20% 가까이 성장했고요. 직접 얘기를 합니다. AWS가 성장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생성형 AI 활용이 최고로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된다. 자, 계속 우리가 봤던 그거 있죠. AI 캐펙스. 그 추이를 보는 캐펙스 증가는 35빌리언 달러. 거의 메타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더 크게 할 거다. 어제 메타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신감 필요한 거예요. AI 성장성 된다, 수익성 된다. 나는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메타는 급등했는데 아마존은 급락한 거예요. 왜? 시장 때문에. 이 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는 우리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추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어닝은 아까 말했던 미국 경기 하위 버전입니다. 암만 빅테크든 기업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는 지금 미국 경기나 고용지표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텔도 있습니다. 인텔은 어제 23% 떨어졌어요. 인텔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반도체 대표 미국 주식이지만 옛날에 황제였지만 지금은 약하다. 강강약약 약하다. 보지 말고 하지 말라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신저가 났어요. 안 좋은 거는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야, 인텔 안 좋아지면 반도체 섹터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원래 안 좋았다니까요. 지금 기준은 엔비디아하고 빅테크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너무 과잉 행사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어닝은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 미국의 경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또 묻힌 거죠. 또 조정 받다 보니까 그 주변에 보는 중동발 리스크, 그 다음에 일본에 했던 엔캐리 트레이딩까지 우려가 겹치면서 어제 장은 올랐던 게 그대로 다 빠졌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17,000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나스닥 버티고 있는 거는 지표나 흐름 보면서 요 추이를 볼 거예요. 버티게 되면 단기로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같이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3대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대전제인 미국 경착륙, 리세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고행이 확 꺾이느냐, 미국의 어닝이 확 꺾이느냐,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왔다 갔다 했대서 너무 겁나서 막 팔고 자시고 지금 결정할 게 아니라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된 거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안전자산 선호가 되면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경착륙 정도는 속도와 정도는 재점검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시장 영향이겠지만 그 자체를 보면서 너무 변동성에 저는 판단을 유보를 좀 하면서 큰 흐름상 여전히 미국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예, 미국 경기와 정시가 어떤 구멍가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했던 올해는 특수한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선의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파월이든 바이든이든 그 다음에 옐런이든 그런 정치적 흐름도 좀 반영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비미국은 별로 볼 거 없는데요. 같이 좀 떨어졌고요. 대만도 지금 오늘 4%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엔고, 미국과 같이 니케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다 똑같아요. 볼 거 없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수급을 더 봐야 되는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더운데 계속 가을 낙엽처럼 바사삭 바사삭 끓이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도 저가가 깨졌죠. 하지만 제가 변동이 있을 때는 추세를 쉽게 말씀 안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벗어난 예들이 많이 생겨요. 그나마 잘 버틴다 했던 기술적으로 봤던 애들도 여지없이 하루 등락이 오늘 100포인트 빠졌습니다. 5장 더 떨어졌어요. 100포인트 빠졌는데 어차피 팔고 자시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만 잡아주시고 포트는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미국 추세를 보면서 할 것 같고요. 이미 사실 과매도권에 들어오긴 했어요. 자, 미국의 나스닥과 빅테크가 AI 반도체가 중심인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삼전 한익의 외국인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팔았겠죠. 근데 외국인이 현물도 8천억 팔았지만 선물도 역대로 팔았을 거예요. 28,000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시황맨님 자료거든요. 저 1로 봤을 때 코스피 선물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때렸던 게 그전의 기준이 26,000개였습니다. 오늘이 신기록 세웠어요. 근데 제가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로 확 때리는 거는 단기 변동성 만든다 했죠. 단기 변동성. 추세라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로 외국인이 변동성 크게 만들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봐야 돼요. 오늘 사실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나스닥과 빅테크 AI 반도체를 보면서 코스피가 다시 2,700을 올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약한 코스닥은 별로 의미 없어요. 오늘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거의 다 투매가 나왔고 정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개인들이 계속 틀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의 어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코스닥이 더 떨어졌거든요. 더 떨어져서 이게 떨어져 코스닥은 반등을 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거의 투매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반등이 많이 나올 거고 코스닥이 거의 떨어져서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는 바닥 변동은 맞다. 개인들이 정말 힘든 구간이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크게 안 보고 미국 기준의 가장 큰 경기 추세, 고용지표, 정말 미국 경기가 확 꺾이는 게 맞느냐. 하지만 저는 미국의 정치적 부분이나 큰 흐름상 그거는 너무 심리적으로 변동이 너무 커진 게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사실 보면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정시의 가장 기준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꺾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 경기가 꺾인다 보는 거는 미국 대선 전후로 본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그게 올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왜? 슈팅도 안 나왔어요. 대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기에 수급 움직이는 것들은 감안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요 실드 모드 지표들도 지금 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뭐 사실 떨어지게 되면 정말 기분도 나쁘고 한데 오늘은 사실 저희도 그냥 봤어요. 대신에 바이오 같은 것들 30만 안착되는 거 좀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머지 같은 것들은 오늘은 그냥 미국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뒤에 종목 얘기는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